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해당 영상은 저의 펜딩 멤버십에서 진행하는 100억 북클럽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진행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의 대가들, 인증된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특히 하락장에서 멘탈을 다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중 투자의 정석이라는 이제 실제로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또는 많이 번 사람들 중에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부제에도 적혀 있죠. 거대한 부를 창출한 대가들의 진짜 투자 기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증시가.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실제로 이 대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투자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하락장을 잘 이겨내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저희 멤버십에서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이 여기에 언급이 되는 루 심슨,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위대한 경제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버핏과 먼거는 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 이제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 달성한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집중 투자였고 가치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군중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의 대가들을 구분하는 게 뭐냐? 제일 큰 거는 기질이다. 기질이 뭐냐면 투자자는 남의 견해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해서 믿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고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라면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기업과 산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적 거품에 빠져서 이제 닷컴 버블 때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기업과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기사를 읽든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개의치 않는다. 자기가 공부하고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공부, 판단을 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근데 항상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부족하거나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 집중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기회를 찾아봐라. 남들이 쉽다고 해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많은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빨리 결실을 얻고자 해서 빨리 수익을 내고 이제 매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견뎌야 되고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케인즈라는 이 현대의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멋진 회사에 투자했을 때는 끝까지 가져간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측하는 그런 매매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고 그걸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시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출신의 사업가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수익 이제 사업의 결실들을 냈던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이 성공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사업, 주식 투자도 사업이죠. 성공하려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인즈 같은 경우는 단기 등락은 무시하고 먼 미래를 본다. 그리고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 역시 뛰어난 수익률을 냈는데 2, 3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보유할지는 체크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온큐 한 3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거의 매일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가, 주가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계속 홀딩할 건지 말 건지를 체크를 하고 있죠. 그거를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중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잘 알고 경영진이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 있는 회사에 거액을 집어넣는 것이 바른 투자 방법이다.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믿을 이유도 없는 회사에 이런 회사들의 널리 분산 투자해도 리스크가 해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게 실제로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한 시점에 서너 개 이상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찰리 먼거 같은 경우도 최대 3개 기업에 집중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되지만 집중할수록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기업에 투자할수록 이제 평균에 수렴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산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미국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인덱스 펀드, 이제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제 우리 같은 투자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섹터와 기업에는 최고 전문가들인 거죠. 과감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위 선택 종목이 있는데 22위 선택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5개의 종목에 80%를 투자하면서 한 종목에는 최대 전체 금액의 25%까지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좀 투자는 신경 안 쓰고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수수료가 적은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우리와 같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중 투자가 맞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로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좋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들은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서 여기에 집중 투자해서 길게 가져가야 수익률이 제일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는 팁이 있는데, 평생 20번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 원칙을 따르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종목만 사게 돼서 실적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 측면에서 확신하지 못하는, 잘 모르는 여러 분야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잘 아는 종목 소수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편이 실질적으로는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찰리 먼거는 어떻게 얘기했냐? 이제 경마라는 게임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베팅을 지속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기는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페리 뮤추얼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사람은 항상 모든 베팅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잘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만 크게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발견하면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계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최적 종목이 10개에서 30개라고 했는데, 버핏과 먼거는 5개, 더 나아가서 먼거는 최대 3개에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 이 사람들은 뭐 몇 개 종목에 투자해라, 요거에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할 때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생각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가치 투자, 집중 투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예측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서 뭐 좋을 때는 뭘 사고 나쁠 때는 뭘 팔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케인즈도 장기 가치 투자로 갔는데 거기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극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변동성이 당연히 크겠죠. 하지만 이거를 감수해서 집중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온큐 또는 뭐 테슬라에 집중 투자했다. 그러면 뭐 시장보다 평균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냈을 때 내 생각이 옳았다면 큰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처럼 팔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즈 캔디라는 이 사탕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좀 비싸게 샀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을 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백화점 체인인 호크 실드콘이라는 회사를 싸게 샀지만 실패했다. 이게 뭘 시사하냐? 좋은 기업이면 더 높은 가격을 줘도 된다. 그래서 저도 요걸 기반으로 아이온큐 가격이 뭐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뭐 60배 이렇게 비싸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해서 우량 기업을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산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잘 모르는 기업을 저평가됐다고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기업, 잘 하는 기업을 뭐 적정가보다 조금 더 높게라도 주고 사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순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기업을 인수할 때보다 안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우량 기업을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게 좋다라는 걸 깨달아서 차후에 애플에도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의 투자 철학, 이 사람은 싸게 사라고 했고,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아버지죠. 그래서 좋은 기업은 조금 더 돈을 주고더라도 사라. 이 두 개를 합친 게 버핏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적당한 기업을 싼 값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희도 그걸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와 테슬라, 비트코인 같은 데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매수하기 전에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꿰뚫고 있어야만 투자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업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가 분석을 아무리 많이 해도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옳다는 쪽에 큰 돈을 걸지만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 같은 경우도 거의 투자했던 기간의 절반 정도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내하고 기다렸을 때 결국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건 역시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임에 참여하는 수수료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돈의 심리학에서 나온 적도 있죠. 자, 그래서 기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버틸 멘탈이나 이 소수 종목에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공했던 대가들은 열정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 절제력도 있어서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금을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질과 연구 자본, 이제 팔지 않고 계속 들 수 있는 돈,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탁월한 장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자주 베팅하지 말고 자주 매매하지 말고 확률이 높을 때만 베팅해라. 그런 기업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베팅을 결심했다면 많은 금액을 베팅하고 오래 보유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인스가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고가에 팔지 못했다면 저가에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팔아도 늦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을 들고 있어라 라는 거죠. 투자자들의 주된 목표는 장기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부진하다고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실적을 목표로 해야 되고 급락장이 펼쳐지면 홀딩하는 편이 낫다. 주가 등락에 신경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데 집중하라는 건데, 즉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전문가가 돼서 좋은 기업에 집중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플을 지운 상태이고 진짜 저의 1순위 자산인 아이온큐 주가가 5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과정 중에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인식한다면 하락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좀 제 머릿속에 계속 새기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투자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적극적인 투자자인지 소극적인, 수동적인 투자자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소극적인 투자자는 이제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기 원하는 사람, 개별 종목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인덱스 ETF를 사서 모아야 된다. S&P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죠. 그렇게만 해도 웬만한 투자자들이나 기관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초과 수익을 달성해 보겠다 하면 적극적 투자자인데, 관심 있고 잘 아는 분야, 잘 알 수 있는 분야와 기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부실하지만 싼 기업이 아니라 가격은 적당하거나 조금 비싸도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와 테슬라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확신이 든다면 그때 이제 크게 베팅하는 거죠. 집중 투자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 초과 수익률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도 참고로 매우 많은 시간 동안 시장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자신의 확신대로 밀고 갔을 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해도 주가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놓고 이 주가가 급락해도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부진한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회사가 내 생각만큼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주가가 떨어진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고요. 또는 단순히 매크로 영향인지, 지금 아이온큐나 테슬라 하락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주식을 홀딩하거나 더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핵심 장기 투자 자산이 이제 부동산의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그 외 국장 주식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앞에 세 개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같이 하락장이 펼쳐진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가치는 그대로인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가치가 그대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사서 모읍니다. 그럼 언제 파냐? 파는 거는 오로지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때, 또는 긴급 상황, 뭐 누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유사시 경우 목돈이 필요할 때만 매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항상 자산을 그냥 모아가는 자산가 마인드로 간다는 거죠. 자, 참고로 시장을 오래 이겨낸 투자자들 중에 그 누구도 차트나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매매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걸로 성공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계좌까지 검증한 사람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승률 높은 방법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집중 장기 투자하는 거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하고 있는 아이온큐나 테슬라 투자,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이 집중 투자의 정석과 알맞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가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집중 투자했고 꾸준히 공부했고 버텼다.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제가 뭐 굳이 기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목표하신 부의 수준을 달성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뭐 궁금하신 것들은 없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요바람이었습니다.